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좀 어설프지만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2021년에도 우리 평양만사를 많이 사랑해 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방하게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이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는 사람은 많은데 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물은 별로 없더라. 그걸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왔거든. 그때 우리 이거 자유시장 경제를 위주로 하는 국가들에서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왜 했는데 대해서 다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객관적으로 어쨌든 경제 총붕괴, 배급제 붕괴 이걸로 다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부동의 첫째가 뭔지요? 이건 김정일이가 직접 말한 거예요. 뭐예요? 적들이 핵사찰 90년대 초 핵사찰로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제2위 조국 해방전쟁과 맞먹는 전쟁에 들어갔다. 제1위 조국 해방전쟁은 6.25고 우리는 오늘 미지와 그 앞잡이들이 핵사찰 그때는 또 그랬어. 읽지도 않는 핵에 대한 사찰을 하겠다고 압력을 간다. 두 번째는 제국주의 영세 책동으로 우리는 지금 국가의 전망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걸 얘기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제2위 조국해방전쟁을 시작한다고 선포한다. 이제부터 조국을 구하기 위한 당과 수령을 구하기 위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정식 문헌이 그렇게 나온 거야? 아, 이거 정식 문헌에 나온 거예요. 정치적 명분에 그렇게 지었거든. 그거 뭐 대꾸줄도 하고 싶고 않고 그거 하나 관심 없었으니까 내가 아는 고난의 행군은 왜 시작됐는가? 첫째 핵 위기가 왔잖아. 핵 위기, 핵사찰 들어온다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척 했잖아. 그 새끼 이름 뭐든가 강석주. 강석주. 그러면 이거 제네바 가서 합의했잖아. 여기 심포에다 경수로도 건설해주게 하고. 매해 경유 몇만 톤 이렇게 주고. 중유 몇만 톤. 그러면 제2의 핵 위기가 그거란 말이야. 핵 사찰이 들어왔잖아. 직접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왔단 말이야. 압박이 들어오니까 북한이 그때는 동구권이 다 무너졌을 때니까 어디 가서 구를 할 데도 없는 거예요. 핵 사찰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원자력기 거기서 탈퇴하고 다녔단 말이야. 탈퇴했지. 핵 관련 국제기구에서 다 탈퇴했지.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탈퇴했지. 탈퇴하면서 이 새끼가 무슨 준전지 상태 선포했잖아. 92년도인가 그때부터 평북도 평남도에도 배급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준전지 상태 선포해놓고도 이 배급을 못 줬어요. 준전지 상태 가면 쌈하려고 좀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우선 첫째 전쟁하려면 식량을 부려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식량을 못 주는 거야, 없어서. 아유, 없지. 평양시도 못 줬는데, 그때는. 중심구역 내놓고는. 그래서, 그때부터 망했구나, 하는 걸 직감했거든? 그게 되면 그걸 스무스하게 또 넘겼잖아, 그놈들이. 준전시, 그때 야, 굉장했지. 준전시 상태 선포하면서 몇 달 갔지? 몇 달 갔지. 한 반년 갔을걸? 준전시 상태를 선포만 해놓고 해체를 몇 달 후에 했어. 그럼. 어쨌든 권한의 행군하고 성군 정치가 같이 물고 들어왔거든. 그때 그거 준전시 이제 끝나고 김정일이가 최고 사령관에 올랐잖아, 이 새끼가. 그때 그 새끼가 올라서면서 최고 사령관으로 올라서면서 성군 정치를 선포했거든. 그때부터는 농장밭에 다 군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의 행군을 정리합시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식량 배급제 붕괴거든. 그래. 두 번째 모든 공장 기업소의 거의 올스톱이거든. 13차 끝난 데는 다 올스톱. 다 올스톱인데 그 다음에
성군 정치는 저것들이 아주 요란하게 말하는데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대단하니까 도처에서 공장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공장 기계 부품 영어에 몽땅 뜯어서 밀수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훔치고 모든 직업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미천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단방 나라가 도적판으로 변해갔거든. 그러니까 군대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모든 중요 공장 기업소 논밭에 몽땅 군대를 풀어서 버텨서시오. 이걸로부터 성군 정치 발단이거든 이게. 고난의 행군을 유발시킨 건 그 김정일이가 유발시킨 거고. 유발시켰지. 김일성 적석이 10년대 후반부터 수령 우상화, 남조선 해방 야망, 전쟁 준비, 조직화, 뭐 선전 이게 몽땅 국가 경제 시스템을 몽땅 파괴했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100일 전투, 200일 전투, 80일 전투, 70일 전투 하면 도륙을 내버렸거든 이놈들이. 13차 한 다음에 등소표가 남한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려니까 대한민국하고 맺으려니까 그래도 친한 동맹국이 이거 북한 아니야? 등소표가 뭐라 그러냐면 김일성 보고 이젠 당신은 다 끝났다. 이제 세계 흐름이 개혁 개방인데 도와주겠으니까 우리식으로 한번 해봐라. 너 안 하면 이제 망한다. 이렇게 자꾸 압력을 줬거든. 등소표가 대놓고 개혁 개방 하라고 말이야. 정말 김일성 적석이 외볼 땐 공산권이 대정치 모르지 등소평은. 그래. 사실 뭐 급으로 보게 되면 김일성이 코올레기지. 김일성이는 코올레기지. 대놓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그때 생각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 개방 이 목적으로 남한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다. 맺는다. 그런데 너넨 절대 버리지 않는다. 거기서 김일성이가 뭐라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이 사회주의 이 원칙을 지키고. 근데 김일성의 적석의 사회주의 원칙이란 건 공산 세습이요. 그럼 그거밖에 없잖아. 세습을 못 할 테니까 못 나갔으니까 못 나갔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등소표에 괘씸해갖고 너 옳은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지원을 딱 끊은 거예요. 맞아. 야.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김정일이가 중국에 대고 지원 달라 소리를 못했어. 아예 안 했지. 지원해가 이 명분이 없단 말이야. 그렇지. 자기네 해달라 그럴 때는 중국식 개혁 개방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이 새끼가 중국한테 지원해갖고 러시아한테도 그거 못했고. 러시아들은 못하고 중국에다가 절대 지원해달라 말을 못했지. 유엔 기구에다가 했단 말이야 이 새끼가. 엉뚱하게 그다음에 유엔 기구들하고 접촉했지.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요. 고난의 행군이요. 어쨌든 정일이가 고난의 행군을 내놓게 된 동기는 중국과의 문제가 첫째고 외교적으로는 두 번째는 핵사찰이니 적주의 압력 봉쇄 철동. 이건 김정일이가 세운 명분이요. 그래. 이거 그거 그렇게 지금이나 그 핵사찰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됐을 때도 그러지 않았으면 중국이 손 안 들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못하지. 근데 중국이 손을 들어줬단 말이야. 들어줬어.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매우 어려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수령 우상화. 그 다음에 핵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가속화. 그 다음에 이 국가 경제를 주먹구구식으로 막 운영하고 전쟁 준비 위주로 수령 우상화 위주로 완전히 바까지 해버리다니까 확대 재생산을 할 수가 없은 거예요. 그걸로부터 농촌 파괴 또 다 나왔거든.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89년 13차 축전 딱 끝나고 9월 달부터 평양시도 중심구역만 배급 주고 주변구역은 배급 못 줬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방은 이미 다 하고 사실 이래서 고난의 행군 하자. 그 명분은 당과 수령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고난의 행군 기간 김민정일은 운둔 생활했지. 그럼 새끼야 뭐 운둔 생활했지. 왜 운둔 생활밖에 할 수 없냐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 새끼. 맞아. 비밀리에 아마 특사서 보냈을 거예요. 자가 들어가갔다. 근데 중국에서 딱 막았어. 들어오지 마. 우리 바빠서 못 만나준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 들어왔잖아 내가. 중국에 그 밀수하라고 어디는 때는 하루에도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럼
중국에도 그 밀수하는 새끼들은 다 그 간부 새끼들이 많이 해요. 그 새끼들 입에서 나오거든. 야, 너네 그 김정일이가 말이야, 중국에 들어갔다고 말이야, 특사 보내고 그랬어. 문은 계속 두드렸고, 남이 쥐처럼 숨어서. 두드렸는데 중국에서 만나주질 않았어요.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식량 배급제를 복귀해서 주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그 정말 의지도 없고 미천도 없었기 때문에 이 핑계를 고난의 행군에다 밀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지. 고난의 행군하고 같이 쌍둥이처럼 손잡고 나온 게 성군 정치였습니다. 공장기업소 동설비 몽땅 뜯어가고 농민들은 농작물을 훔치고 이 모든 게 다 됐는데 이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혁명의 전치물을 지켜야 된다. 전체 중요 공장기업소들의 인민군대가 이제 투입돼서 버처를 세야 된다. 가을거지를 앞둔 넘밭에도 군대가 나가서 지켜야 된다. 이게 성군정치 발단인데 이 새끼는 자기가 무슨 그때 93년도인가 4년도에 다박서 초소를 찾아가지고 개성오듬에 그때 처음 성군정치를 내놨노라. 아니 성군정치 한참 지나간 다음에 90년대 말에 이렇게 명분을 붙이대. 예? 권한의 행군 이렇게 돼서 시작됐다는 것. 맞아. 그때 뭐가 나왔냐면 김정일하고 성군정치 발표하면서 강연회에서 내가 들었거든. 정권은 청대에서 나오고 청대에서 나오고 청대는 당이 장악해야 한다. 근데 그 말이 어디서 이 새끼가 그 옮겨왔냐면 못했던 이래 그 소리를 했단 말이요. 그 장개석이하고 저 말 싸맬 때 정권은 청대에서 나온다. 그까지 딱 말했지 못했던. 못했던 이가. 근데 이 새끼는 그걸 또 상기시키더라고. 그래서 난 북한 사람들은 못했던 이내는 좀 몰라. 저때 다수는 김정일이 희한한 말이네. 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김정일은 그거 더 붙였거든. 혁명 명문으로 돼 있어. 이게 정권은 청대에서 나오고 청대는 당이 장악해야 한다. 당은 수령이 장악해야 한다. 그 말까지 하고 싶었겠지만은 당이 장악해야 된다. 거기서 끊었는데 그게 성군정치 때 그 말이 나왔어. 그 강연회 때 내가 들었거든. 그 강연회 들으면서 야, 이 새끼가 못했던 걸? 못했던 걸 또 따라가나? 그럼 다 굶어 죽었잖아. 그렇지. 1차 권한의 행군, 2차 권한의 행군, 권한의 최후 승리를 향한 권한의 행군. 지금 또 권한의 행군 말이 또 나오거든. 전함의 체제는 붕괴될 때까지 권한의 행군해야 돼. 원래 권한의 행군이지. 인간의 모든 번성과 리의 관계를 역행하는 체제니까. 김일성 적성만을 위한 맞춤형 체제니까. 김정은이 입에서 권한의 행군 소리 나온 거 보면 김정일이가 정권을 확실하게 틀어잡았다는 소리예요. 잡았지. 나는 그렇게 생각돼. 그 북한 정권을 김정은이가 바지 사장님을 그거 정말 북한은 모르고 하는 말이요. 그는 신이 종자요. 신이 종자. 이거 그 정말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도발을 못해. 북한 체제에서는 신이 종자요. 혈통 다르다고 자꾸 주장한다니까. 근데 김정은이 바지 사장이란 말, 이건 너무 북한을 모르는 말이요. 북한 체제의 본질, 수령의 지위. 누가 그 소리를 했는데 바지 사장. 여기저기서 최근에 독일 북한 주재 독일 대사가 나와서 김정은이 바지 사장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 근데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요. 아니 그 사람도 뭐 때문에 바지 사장이라 그래? 모르지. 그 근거는 내가 못 들어봤거든. 북한의 대사관들 보면 중구역 당중앙위원회 청사 가까이는 러시아 대사관밖에 없어. 그 다음에 모란봉 넘어서 저 가서 중국 대사관 있고 그 주변에는 어떤 대사관도 없어. 다 물수거리 기대기다 몽땅 한때 쓰러졌거든. 비밀 보장한다면서. 독일 대사관도 그쯤에 가 있었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독일 대사 들어가서 주재 대사 한 사람도 모르는 게 북한이다. 이분이 진짜 김정은이가 바지 사장이라고 말했다면 정말 북한 김일성 적석 체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그 뜻이지. 김정일 시대 때는 김일성이가 바지 사장 했지. 그건 세습 후계자에게 기본 정권을 물려주고 나는 이제 외교하고 농업전선만 보겠습니다. 80년대 그랬잖아.
실제 저 실력자는 그 김정일이 아니야. 그때는 이미 후계자들한테 다 넘겨주고 평생 고생하지 우리 수녀님이 좀 편히 쉬게 해드려야 된다면 상강으로 올림 밀어놓고 제가 다 지랄했지 이놈이. 이렇게 권한의 행군이 왜 시작됐는가 말하다 나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일성 적석 체제가 붕괴되기 전에는 노동당의 메시지나 북한 주민들 삶 속에서 고난의 행군이란 말은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에 나온 고난의 행군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에 있는데 그 고난의 행군의 리득을 본 북한 주민은 단 한 명도 없고 고난의 행군 명분을 팔고 김씨 공산세습체제의 최악의 사태를 어떻게나 연착륙시키고 유지해 나가려는 김일성 적석의 극악무도한 범죄적인 책략이지 이거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